제가 보기에는 아파트값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올려서 신도시 아파트 팔아먹어야 되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참 제일 어려운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정책 너무나 다양한 정책들도 많이 쏟아지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는지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 말씀 해주신다고 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부탁드립니다. 그 부동산 현 정부가 들어와서 몇 번 했었죠? 6.27 대책? 6.27, 그 다음에 11.15, 11호? 그 다음에 11.15 추가 대책. 이거 한 네 번째, 번째인가? 네 번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번째 나왔는데, 저희한테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하면은 저희는 역시 변방이라서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가격이 요동치거나, 거래량이 막 늘거나, 이런 게 크게 없었습니다. 도무지 묶이지도 예, 않고. 도무지 묶이지도 않고. 근데 제가 보니까 1월 말쯤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다주택자 여기에 관해서 강력한 세금 규제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있으면서 그런 문의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중과세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중과세.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세무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똘똘해 보이나 봐요. 오셔갖고 물어보는데, 다른 건 몰라도 중과세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그 조정지역에 묶여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중과세 대상 지역이 돼요. 근데 저희는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들만 세금 많이 내는 거예요. 저희하고는 사실은 좀 먼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저희는 중과세가 아니다. 다주택자도 중과세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잘못하면 녹아날 수 있다. 앉은 자리에서 아파트 값이 녹아날 수 있다. 이런 게 유의사항이고요. 그리고 왜 이재명 대통령은 그 후보 때하고 좀 말이 달라져서 세금 규제 정책을 다시 하는 건가? 이제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다 내용이 다 비슷해. 다 똑같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정부가 규제하면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냐 없냐는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과거 선례나 아니면 연구 사례로 봤을 때도 아파트를 세금으로 규제했을 때 잡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감성적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달라서 잡지 않을까 뭐 이런 하나의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한번 과거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대표적인 게 가까운 사례로 문재인 정부도 있었고 그 앞에 조금만 더 가면 누구죠? 노무현 정부 있었죠. 근데 이 두 분들도 똑같이 세금 규제했고 대출 규제했습니다. 근데 못 잡았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3탄이 또 나왔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건대 이 두 선례를 보면 올랐잖아요. 굉장히 크게 폭등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오를 거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로 과거 사례로만 단순히 본다고 그러면 이때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러고 돈 엄청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규제 엄청 심하게 했습니다. 저는 뭐 이 두 대통령 때 다 중개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알아요. 정말 움찔움찔 하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 선례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도 오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정책을 계속 낼까? 이유가 뭘까요? 이 어리석은 정책을 왜 계속 낼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이건 그냥 단순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갖다 그 어떤 사람들도 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러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러고요. 이재명 대통령 때도 그러고요. 그 공통점이 또 있어요. 뭐였냐면 신도시 개발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요. 동탄이 개발을 했어요. 1기 동탄이. 그때구나. 1기 동탄 개발하면서 물량 엄청 났어요. 그리고 시범은 박근혜
때 박근혜 네. 대통령 때 했고 시범 이후에 한 것들은 다 문재인 대통령 때 분양을 했고요. 네. 위례 신도시 있었습니다. 네, 위례 신도시. 그리고 미사도 있었습니다. 미사. 아. 예, 그리고 남양주 다산 신도시도 있었어요. 다산.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공급 물량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때 공급 물량 없을 거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똑같이.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아니에요. 공급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있어요. 네. 창릉 신도시 있고요. 네. 부천 대장지구 있고요. 네, 대장지구. 예, 그리고 다산 신도시 옆에 보면 왕숙이 있고요. 네. 그리고 교산 신도시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제 단순한 생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신도시들을 개발을 하면요. 분양가 자체가 쌀 것 같아요? 안 싸요. 네. 우리 가까운 그냥 지역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효행지구요. 효행지구가 2년 후면 분양을 할 겁니다. 네. 근데 2년 후에 분양을 하는데요. 지금 이 동네 우리 동아지구라든지 봉담 2지구가 가격 비싸봐야 6억이 조금 넘어요. 근데 우리 동아지구에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봉담 2지구에 계셨던 분들이 효행지구를 또 분양을 대부분 받아요. 왜냐면 가격대가 얼추 비슷한 사람들이 2억대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10억대 있는 걸 분양받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효행지구 제가 얼마에 분양할 것 같다고 얘기했냐면 8억에서 9억이라고 네, 그쪽 얘기했어요. 그래서 욕 많이 먹었죠. 예, 욕을 지금도 먹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제가 계속 8억, 9억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이 배셨는지 거기에 수긍하시는 분들도 꽤 나왔어요, 요즘은. 맞아. 네, 근데 뭐냐면 8억, 9억에 분양을 하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미분양이 납니다. 완판 안 돼요. 네네네. 미분양이 나요. 왜냐면 주변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이 집값들이 안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젊은 사람도 있지만 75년생에서 한 68년생들 여기 분들이 자산이 그런 대로 있거든요. 네. 7, 8억 정도의 분양되는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68년생에서 한 75년생 요 사이에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아. 근데 내 집은 지금 봉담에서 딱 냉정하게 얘기하면 6억밖에 안 가. 근데 내가 빚내가지고 2억을 추가로 더 빚내거나 아니면 3, 4억을 더 빚내갖고 네. 이 8, 9억짜리 분양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 안 받는다고. 그러면 이 6억짜리나 5억짜리 아파트가 올라가 줘야 돼. 네네네. 올라가 줘야지 신도시 아파트를 또 팔 수가 있는 네. 거야. 이해가 됩니까? 네네. 그러니까 너 이사도 가지 마. 이사도 가지 마.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놓고 세금 묶어놨잖아요. 근데 너 이사도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5년, 6년 살다 보면 이 집에 살기 싫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냥 갭처럼 분양 받는 아파트는 계약금 10%만 내면 되잖아요. 네네. 경기 안 좋으면 네. 5% 해줘요. 그럼 5% 받고 그냥 분양을 받는 거야. 그 비싼 아. 아파트를. 그러면서 내 아파트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그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분양받아도 이상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담을 지지 않거든요.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값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올려서 신도시 아파트 팔아먹어야 되니까. 아, 그런 이유다. 난 그렇게 본다니까. 아, 그래요. 어. 자, 그러면은 저희가 자, 여기까지 하고 음.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좀 아파트 가격을 좀 잡을 수가 있는지 네.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한 네. 규제를 강력하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다음에 2탄을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